밤에 절대로 봐선 안 될 다이어트 필패 영화들과 금주 필패 영화들, 그리고 담배 생각 오지게 들게 하는 금연 필패 영화들까지 41번째 지리는 시리즈 금식, 금주, 금연 3대 욕구를 폭발시키는 영화 속 지렸던 장면들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다이어트 파트인데요. 그간 정말 다양한 먹방씬을 다뤄왔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자극적인 것들을 엄선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타자는 이 주제라면 빼놓을 수 없는 영화이죠. 바로 아메리칸 셰프입니다. 작중 해피호거 아니 헤드셰프의 손에서 탄생한 이 각양각색의 요리를 보고 있노라면 그야말로 침샘이 수둔수를 시전하는데요. 간단한 치즈 샌드위치부터 시작해서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서 봤던 그 비주얼을 그대로 구현한 베이컨 달걀 프라이, 모니터에서 마늘 향이 느껴지는 것만 같은 알리올리오, 실제로 완성에만 이틀 걸린다는 돼지 바비큐까지. 벌써부터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은데 하지만 이는 모두 시작에 불과했죠. 이어지는 스페셜 만찬 코스 캐비어 에그, 새우구이, 구운 닭 요리와 버터를 얹은 안심 필레미뇽, LA 리바이 스테이크, 그리고 마지막 픽이 고추장을 넣어 야무지게 버무린 K 낙지볶음에 그 대미를 장식하는 초콜릿 용암 케이크까지. 정말 나오는 요리마다 침샘을 폭발시키는 환상의 코스를 보여주었죠. 재밌는 사실 중 하나는 이 영화를 연출한 감독이 아이언맨 시리즈의 존 파브로 감독이란 건데요. 이렇듯 맛깔나는 비주얼 구현을 위해 당시 LA에서 가장 유명한 푸드트럭 요리사인 로이최를 섭외했다고 하죠. 원래 영화 제작에 참여할 생각이 1도 없었던 이 셰프는 요리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찬 해피 호건의 모습을 보고 섭외를 승낙하게 되었고, 처음엔 요알못이었던 감독은 그의 식당에서 실제 요리사로 일하면서 직접 요리를 배우고 훈련을 거듭해 그럴싸한 요리사로 성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얼핏 소박하게 보였던 이 영화의 출연진은 거의 돈 누고 뺨치는 수준인데요. 무려 로다주, 더스틴 호프만, 스칼렛 요한슨 등 모두 킹 파브로의 인맥으로 섭외한 배우들이라고 하죠. 한편 식욕을 돋우는 데는 먹음직스러운 음식들도 한몫하겠지만 누가 얼마나 맛있게 먹느냐도 중요한 요소이죠.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 먹방 배우 하면 이병헌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먹방의 기초, 감자는 기본이요, 국민 먹거리 오뎅은 맡은 배역에 따라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그러면서도 아주 맛깔나게 소화합니다. 이런 그의 수많은 필모 중에서도 찰지는 먹방씬들이 가장 많이 나온 영화는 바로 내부자들인데요. 페이크다 이 병신. 오지 튀어나와. 이렇듯 어마무시한 깡패 연기로 좌중을 압도한 캐릭터였지만 먹을 때만큼은 넘쳐나는 인간미를 내뿜는데요. 수저도 먹을 기세인 밥 먹방부터 잘려버리는 오른손으로 인해 젓가락질도 제대로 못하는 왼손을 사용한 영혼의 면치기에 이은 폭풍 흡입, 그리고 정석과도 같은 삼겹살이 지리는 먹방까지 보여주며 관객들의 식욕을 폭발시켰죠. 재밌는 비하인드로 옥상 라면씬에서 안상구가 먹었던 라면은 진순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안상구의 캐릭터와 대비되는 아이러니함과 반전 매력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된 설정임과 동시에 계속해서 먹방 컷을 연기해야 할 이병헌 배우를 배려한 스코빌 강도 조절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먹방계에서 또 빠지면 섭섭할 배우가 있죠. 바로 원조 먹방 배우 하정우인데요. 그만 까먹어라. 그 맛있냐? 모든 연기를 완벽히 소화하는 그이지만 그 중에서도 먹방 연기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영화로 황해를 들 수 있죠. 최소 58,000일은 굶은 사람처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흡입하는 게 인상적인 씬이었는데요. 이 정도면 다이슨도 울고 갈 것 같은데 이어서 등장한 편의점 씬도 영화가 끝난 뒤 수많은 관객들을 편의점으로 보내버렸죠. 지리는 컵라면 흡입에 이어서 옆 사람이 먹고 있던 소시지까지 탐욕스럽게 쳐다보더니 바로 구입해서 얼마나 먹음직스럽게 먹어대는지 당시 영화를 보고 난 관객들이 이를 황해 정식이라고 칭하며 화제의 음식으로 올릴 정도였는데요. 이후 정말 수많은 영화들에서 그의 특출난 저작근 연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다이어트를 개같이 실패시켰죠. 그 중에서도 시각적인 임팩트가 최고였던 영화는 바로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였는데요. 작중 복숭아를 깨물어 먹음으로써 팀원에게 신호를 보내는 상황이었죠. 이를 그냥 깨물어 먹었다간 씬의 임팩트가 살지 않을 거란 생각을 가진 달인 하정우 선생은 촬영 시작 전에 복숭아를 주물럭거리며 과즙을 미리 한껏 끌어올렸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탄생한 이 장면은
요 죽으시다 요다. 명실상부 영화 역사상 최고의 복숭아 먹방씬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담으로 상대역의 김태리 배우는 당시 이 장면이 너무 웃겨서 제대로 촬영하지도 못할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를 아주 더럽게 생각하는 스태프의 조언 덕분에 겨우 마음을 다잡고 테이크를 마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한국에 하정우가 있다면 외국엔 튜니티좌가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1970년에 개봉한 내 이름은 튜니티를 들 수 있겠는데요. 식당에 들어와 자리를 잡은 주인공에게 셰프가 요리를 가져와 한 접시 덜어주는데 Leave it here. 접시가 아니라 프라이팬째 놓고 가라고 합니다. 이어서 빵을 찢어 한 움큼 집어든 남자의 전설의 찍먹이 시작되죠. 정말 걸신 들린 것처럼 해치우는 남자의 모습에 주변 배우들이 모두 넋을 잃고 바라보는 게 재밌는 풍경이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접시까지 싹싹 긁어먹고 난 그의 한마디는 더욱 충격적이었죠. The beans weren't much good anyway. 20세기 최고의 양심 터진 대사였는데요. 하도 이 내 이름은 튜니티의 먹방씬이 유명해서 한국에선 많은 분들이 튜니티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이 배우의 이름은 테렌스 힐입니다. 그가 이렇게 궁극의 먹방을 찍을 수 있었던 숨겨진 노력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먹방씬의 촬영을 위해 실제로 일부러 24시간 단식한 결과 찍을 수 있었던 세기의 먹방이었다고 하죠. 이 먹방 하나로 스타덤에 오른 그는 9년 뒤 또 다른 영화에서 그 전설을 이어나가는데요. 네러라는 먹방러들이 모여 각자의 기량을 뽐내는 중인 이 자리에서 무려 랍스터를 껍질째 씹어먹는 위용을 보여주었죠. 무조리 씹어먹어줄게. 한편 수많은 사람들이 매번 다이어트를 마음먹는 것만큼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매년 금연에 도전하죠.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다이어트 개같이 멸망신만큼이나 금연 의지를 깨부수는 영화 속 지리는 흡연 장면들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퇴마를 빙자한 본격 흡연 권장 영화 키아누 리브스의 콘스탄틴입니다. 원작 코미스의 꼴초 퇴마사 캐릭터를 그대로 따온 듯한 이미지로 작중 그가 등장할 때면 거의 매번 흡연씬이 나올 정도로 중증 꼴초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도보는 물론 병원, 심지어 엘리베이터 안에서까지 틈만 나면 담배를 갈겨주는 지리는 클라스를 보여주며 저 새끼가 쳐 돌았나? 수많은 금연러들의 라이터를 다시 꺼내게 만들었죠. 여담으로 이 영화는 너무나 매력적인 남주와 여주가 5초 안에 키스할 것 같은 눈빛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키스하지 않는 철벽 수비물로도 유명한데요. 이것이 몇십 년간 담배를 펴댄 콘스탄틴의 앗동네 때문이라는 썰이. 다음은 부금만 들어도 담배가 몹시 마려운 그 영화. 설명이 필요 없는 또 하나의 역작 신세계입니다. 느와르 장르에 절대 빠질 수 없는 필수템 담배. 작중 골드문 조직을 두고 펼쳐지는 여러 인간 군상 속에서 우리 민식이 형님부터 시작해 황정민 그리고 성기우 아니 정재영까지 각자 맡은 캐릭터의 특색을 살려 아주 맛깔나게 빨아주셨는데요.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신세계 최고의 흡연씬은 뭐 갈 때 가더라도 담배 한 대 정도는 괜찮잖아. 죽기 직전 인생 끝자락에서 진정한 마지막 돛대를 어저께 딱 좋은 날씨네. 지리게 피고 가신 중구자였죠. 작중 그가 담배를 태웠던 씬이라곤 단 2번이 전부이지만 뱉음과 동시에 도로 흡입하는 지리는 물레방아 기술을 선보이는가 하면 진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58,000가지 감정을 이 짧은 씬에서 표현해냈죠. 흡연 욕구를 절로 유발하는 흡연씬이자 영화 최고의 명장면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비하인드로 박성웅 배우는 이 물레방아 씬을 소화하기 위해서 결혼 후 6년간 끊었던 담배를 다시 폈다고 하죠. 그리고 그날 촬영 현장에서만 자그마치 15개비를 즉석으로 컷하는 기염을 보이며 그동안 아내크리 때문에 못 피던 담배를 합법적으로 마음껏 한편 한국을 넘어 전 세계인의 흡연 욕구를 자극했던 작품이 있죠. 바로 세계를 휩쓸었던 홍콩 액션 누아르 영웅 본색입니다. 이 영화는 아마 우리 아버지 세대 분들이라면 거의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영화로 인해 처음 담배를 시작했다는 분들도 상당할 정도이죠. 특히 가장 유명한 명장면이자 화제의 씬은 당시 영화의 오프닝 중 하나였는데요. 초반부에 잠깐 훑고 지나가는 몽타주 씬이었지만 $100짜리 지폐를 태워 담뱃불을 붙인다는 파격적인 설정에 배우 주윤발의 톰 크루즈 뺨치는 선글라스 간지가 더해짐으로써 관객들에게 시청각 적 임팩트를 선사하며 아직까지 회자되는 불후의 명장면으로 남게 되었죠. 또 한 가지 재밌는 비하인드로 이 복수혈전의 장에서 불과 몇 초 등장하고 죽어나갔던 엑스트라2는 훗날 소림축구로 이름을 떨칠 또 다른 배우 주성치였다고 하죠. 세상에서 가장 담배를 간지나게 피는 남자 탑3 안에 무조건 뽑힐 사람은 단연코 톰 하디일 텐데요.
특히 영화 레게노의 아닌 레전드에서 그 절정을 보여주었죠. 갱스터 장르를 표방한 영화답게 영화의 시작과 Ron Cray was a one-man London mob. 마지막이 모두 기승전 담배로 끝나고 있는데요. 과거 엄청난 꼴초로 유명했던 그이니만큼 실제로 영화 속에서 시가와 That's a good deal. 연초를 특성과 상황에 맞게 자유자재로 그것도 하나같이 지리게 펴주며 많은 이들의 금연을 실패시켰죠. 평소 경험에 기반한 듯한 자연스러운 꽁초샷은 패시브입니다. 그리고 흡연씬은 아니지만 BGM과 함께 보기만 해도 지릴 것 같은 유명한 장면이 있죠. 정말 카리스마 하나만큼은 끝장나는 배우인 것 같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많은 분들의 흡연 욕구를 자극했던 대표적 장면은 비트의 정우성일 텐데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현실적인 찐텐 메소드 흡연씬은 뭐니뭐니 해도 영화 주먹이 운다에서의 승범저였죠. 교도소에 복귀하기 전 앞으로 몇 년간 못 필 마지막 돛대를 영혼을 담아, 하지만 서둘러 피는 그의 메소드 연기는 류승범이 담배를 피는 것인지 담배가 류승범을 피는 것인지 구분을 못하게 만들어버렸죠. 그리고 이어진 또 다른 영화 사생결단에선 출소 후 나오자마자 그가 가장 먼저 개처럼 찾은 것은 기승전 담배. 이어서 오랜만에 담배를 피다가 기침을 하는 모습까지 그야말로 완벽하게 연기하며 많은 흡연인들의 공감을 이끌어냅니다. 담배 피는 상상 속 내 모습이 비트의 정우성이라면 담배 피는 현실 속 내 모습은 류승범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생길 정도였죠. 세상에서 가장 흔한 거짓말, 바로 이죠. 술을 마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이 대사의 실패율을 급격하게 높일 마지막 주제입니다. 바로 Have a drink with us. 금주? 마시고 죽어보자고. 개같이 실패입니다. 이렇게 그저 지켜보는 것만으로 한 잔 걸치고 싶게 만드는 영화 속 시원시원한 음주씬들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짜잔. 이거 말고 먼저 범죄와의 전쟁의 그 유명한 양장피 소주씬이죠. 또정우의 먹음직스러운 양장피 먹방에 이은 시원시원한 소주 가글샷은 모두의 마음속에 중화요리 소주 콤보에 불을 질러 놓았습니다. 걔 족같은 소리하고 돌아다니지 마시고. 랩 한편 소주씬 하면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영화가 있죠. 바로 내 머릿속의 지우개입니다. 맑은 소주를 애정만큼 따라준 뒤 내뱉는 그의 불후의 명대사. 이거 아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정우성이 하면 로맨스, 우리가 하면 철컹철컹인 이 지리는 명대사와 함께 비벼? 존나 비벼. 다른 의미로 술을 부르는 금주 멸망씬이었죠. 다음은 술하면 빼놓을 수 없는 맥주, 그 중에서도 병맥주를 부르는 지리는 장면인데요. 바로 전설의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였죠. 인권이라곤 존재하지 않는 1949년 미국의 교도소. 땡볕에서 기약 없는 막노동을 지속하던 어느 날 주인공 앤디가 갑자기 간수장에게 다가가더니 Mr. Hadley, do you trust your wife? 시비를 톱니다. Step aside, Mert. This fucker's having himself an accident. Because if you do trust her, there's no reason you can't keep that 35,000. What did you say? 35,000. Give it to your wife. 은행 지점장 출신인 앤디가 If you get the forms, I'll prepare them for you. Nearly free of charge. 자신의 세무 지식을 활용해 딜을 시도한 것이죠. 그의 수수료는 3 beers apiece for each of my co-workers. 동료들이 마실 수 있는 시원한 맥주. 그렇게 해서 지옥 같은 보수 작업을 하던 모든 죄수들은 쇼생크 교도소 역사상 최고로 고약했던 간수가 제공한 얼음처럼 차가운 맥주를 마시게 되는데요. 이런 극적인 상황 설정과 모건 프리먼주와의 We sat and drank with the sun on our shoulders and felt like free men. 나긋나긋한 나레이션이 더해져 맥주 생각 오지게 들게 하는 최고로 시원한 병맥주 씬이 완성되었죠. Only for a short while. 그렇다면 최고의 생맥주 씬 하면 떠오르는 영화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가장 먼저 타란티노의 장고가 떠오르는데요. 그 특유의 연출력으로 빚어낸 지리는 비주얼의 맥주 씬이었죠. 방금 뽑아내린 이 생생한 맥주와 슥슥 걷어내던 저 거품은 그야말로 20번 돌려봐도 또 돌려보고 싶을 정도였는데요. 심지어 테이블에만 집중된 자연광을 이용해서 더더욱 먹음직스럽게 연출했었죠. 게다가 노예를 벗어나 자유인의 몸으로 생전 처음 맥주를 먹어보는 주인공의 상황과 맛을 보고 난 후의 반응.
그리고 그의 수염에 남아있는 생생한 거품까지 그 쾌감이 절로 전달되며 술을 안 마시던 사람들까지 바로 호프집에 달려가고 싶게 만드는 마스터씬이 완성되었습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원래 술을 안 드시는 분들이나 다이어트 등으로 금주 중인 분들도 이 정도 급의 시원한 맥주씬을 보게 되면 그냥 들이키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같은 결로 알코올은 없는데 맥주 맛을 똑같이 내는 제품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What's that? Like a non-alcoholic beer. It's got no alcohol. 그 불가능해 보였던 말도 안 되는 노알콜 맥주가 존재했습니다. 바로 넘버원 글로벌 맥주 브랜드 하이네켄의 하이네켄 제로인데요. 오리지널 맥주와 똑같은 제조 공정을 거친 뒤에 알콜만 추출하여 그 풍부한 맛은 그대로, 하지만 알콜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는 기적의 노알콜 맥주라고 할 수 있고요. 한 캔 기준 불과 69kcal로 살찔 걱정까지 덜어냈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전국 마트나 편의점에서 제 숙제를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이런 술에 대한 환상을 액션으로 승화시킨 영화가 있죠. 바로 배우 성룡을 글로벌 액션 스타로 만들어준 불세출의 걸작 취권입니다. 싸움을 함과 동시에 아주 시원시원하게 술을 들이붓는 지리는 모습과 파티를 시작해볼까? 그 이후 또 지리는 취권을 발휘해 적과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왠지 모르게 묘하게 술이 땡기는 느낌을 주었는데요. 참고로 당연히 영화 속 무술인 취권은 실존하지 않는 가상의 무술이죠. 이는 1탄의 메인 빌런을 전담한 제일교포 황정리 배우가 직접 고안해낸 무술이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를 현실에서 따라하면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니 절대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되기 싫으신 분들은 노알콜 하이네켄 제로를 마시면 이외에도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장면들은 정말 셀 수 없이 많을 텐데요. 여러분들의 최고의 먹방, 흡연, 음주씬은 뭐였나요? 각자 최고의 씬들을 댓글로 공유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컨텐츠와 비슷한 결로 영화 속 지렸던 PPL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왼쪽에 추천 영상을, 이와 반대로 최악의 PPL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에 추천 영상을 추천드립니다. 고정 댓글에도 링크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비였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매주 새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강요는 아니고요. 네!